안녕하세요. 3인 3색의 세 번째 작전 타임 최현덕의 트렌드 핵심 원픽 시간입니다. 최현덕 매니저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매니저님한테도 바로 질문 드려볼게요. 네. 코스피가 이제 상승 국면일까요? 이렇게 네. 답변은 뭐라고 하셨을까요? 계속되는 종목 장세다라고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이제 이 종목들을 말씀드리면서 네. 정말 그 많은 종목들이 올라갔는데 시장은 보면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 않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번 주 같은 경우도 사실 하락 종목 개수가 상승 종목 개수보다 두세 배 더 많은 시간이 더 많았던 건데 코스피 상승 국면 제가 볼 때 뭐 특히 이번 달 같은 경우는 이 지수 자체가 올라가기 힘들 것 같고요. 네. 왜냐하면 코스피 같은 경우도 올라가려면은 이 어떤 밸류 프로그램의 어떤 기대감 때문에 어떤 금융주들이 올라가줘야 되는 건데 지금 그 기업 밸류 프로그램 이제 그 세부 사항이 5월 달에 나오거든요. 네. 5월 달은 좀 멀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이 지금 땡길 것 같지는 않고 그렇다 한다면은 아마 지수는 움직임이 없을 것이다. 여전히 이번 달은 종목 장사 나올 것 같고. 지금 이제 천비디아, 네. 이 엔비디아가 좀 올라가면서 지금 $1,000까지 얼마 안 남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AI 랠리가 펼쳐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올라가는 게 아니란 말이죠. 네. 실제로 이제 이 AI 쪽에서 핵심 기술을 갖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올라가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수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종목 장사가 계속 나올 것 같고 이런 종목 장사가 보통 개인 투자자분들 좀 어려워요. 네. 왜냐면 다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제 어떤 몇 개의 종목들만 또 가는 것만 계속 가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3월 달은 이 종목 장세로 좀 계속 대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이어서 두 번째 질문 드려볼게요. 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국의 손풍이 불어오면서 반도체주 잘 가고 있고 2차 전지 관련주들도 또 인터배터리로 잘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란히 가는 걸까요? 답변 만나볼게요. 네. 천비디아라고 짧고 네. 굵게 남겨주셨습니다. 일단 두 개인데요. 네. 저는 반도체는 뭐 계속 갈 수밖에 없는 거 뭐 항상 말씀드렸고 아직도 진행 중이고 이제 천비디아 눈앞에 두고 있다. 다만 제가 어제까지도 2차 전지를 말씀드렸는데 이제 배터리데이가 오늘 끝나지 않습니까? 네. 사실 이제 나올 수 있는 얘기는 거의 다 나온 것 같아요. 전고체 배터리도 일정 나왔고 원통형 배터리 일정 나왔고 그다음에 이 LFP 배터리 계획 나왔고 굉장히 세게 나와서 제가 어제까지 2차 전지를 말씀드렸을 때는 지금 인터배터리에 대해서 확인된 성장성 대비해서 과대 낙폭이기 때문에 네. 그 정도가 올라오는 거지 이 어떤 대세 상승으로 이어지기에는 아직 시간이 꽤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는 저는 이제는 좀 매도 타이밍을 좀 보자. 왜냐면 이제 좀 올라가긴 올라왔고 물론 조금 더 올라올 수 있습니다만은 오늘 배터리데이 끝나고 나면은 이제 뭔가 추가적으로 강한 모멘텀이 나와줘야 되는 건데 네. 그런 게 많이 부족하단 말이죠. 근데 그에 반해서 반도체 같은 경우는 벌써 일주일 뒤에 또 이제 엔비디아가 주관하는 세계 최대 AI 포럼이 또 열립니다. 거기에 또 삼성전자가 또 그 아주 큰 역할을 할 것 같고 네. 그런 면에서 천비디아, 그러니까 반도체는 계속 가겠지만은 2차 전지는 또 좀 힘이 빠지지 않을까 싶어서 반도체로 집중하자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또 매니저님이 소개해 주셨던 종목 리뷰로 넘어가 볼게요. 네. 어제 또 CIS를 소개를 해주셨는데 또 하루 만에 7%의 수익률 달성을 했습니다. 살펴볼까요? 그러니까 이 CIS도 오늘 이제 급등이 나왔습니다만 좀 꼬리가 달려 있습니다. 이 분위기가 계속 이어진다면은 그러니까는 이 전고체 배터리라든가 원통형 배터리 또 이제 이 LFP 배터리 이쪽에 어떤 모멘텀이 좀 이어진다면은 계속 올라갈 수 있다 보여지는데 지금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이 가을에 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이 대선을 또 앞두고 있기 때문에 사실 중장기적으로 이번 연도에 올라가기 힘들 것 같아요. 이번 연도가 지나고 나서 간다 하더라도 그런 관점에서 단기 반도로 끝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좀 수익 관점에서 보자라고 좀 말씀드리겠고 또 그 전에 말씀드렸던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네. 이것도 제가 이제 바닥에서 말씀을 드렸고 어쨌든 전고체 배터리에서 이제 이 항화 리튬을 생산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좀 보여주시면은 많이 올라갔습니다만은 네. 역시나 또 지금 꼬리가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그나마 강한 종목들이 양봉 꼬리가 나오고 있는 건데 오히려 바닥에서만 올라오려고 했던 그런 기업들은 또 오히려 음봉으로 빠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벌써부터 수급이 좀 빠지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가장 큰 모멘텀이 인터배터리데이였고 오늘 끝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또 이 세론 나올 가능성이 꽤 크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역시나 이수 스페셜 케미칼 같은 경우도 수익화 좀 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반도체에 좀 그러니까 반도체하고 바이오에 계속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CIS와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은 수익 실현 의견을 주셨고요. 이어서 AD 테크놀로지까지 살펴볼게요. 네. 지난주에 저희가 편입을 했고 목표가도 달성을 했습니다. 오늘도 또 이렇게 급등을 했는데 지금은 또 음봉으로 바뀌었네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이제 되게 쉽게 설명드렸죠. 네. 가온 칩스 같은 경우는
지금 규모도 작은데 1조가 넘어갔고 LG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규모도 큰데 5천억밖에 안 됐던 거죠. 제가 네. 말씀드렸을 당시에. 지금이 이제 거의 1조 가까이 와 있는 겁니다. 거의 꽤 많이 올랐던 부분인데 지금 이 LG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삼성전자가 이난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이 ARM 생태계로 들어가는 이난으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이제 이 LG 테크놀로지가 그 생태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국내 DSP 중에서 유일하게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그런 관점에서 오늘까지 올라갔던 거고 5만 원 찍었기 때문에 제가 목표가 5만 원 말씀드렸죠. 네. 굉장히 좀 짧은 시간 동안 제가 2월 말에 말씀드렸던 건데 이 짧은 시간 동안 거의 50%가 나온 겁니다. 네. 그래서 일단 지금부터는 더 올라가기 좀 힘들 것 같고요. 다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결국 이제 이 3나노, 2나노에 진입하는 DSP들이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계속 올라갈 수 있습니다만 단기적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수익관 좀 보자라고 말씀드리면서 결국에 종목들이 이렇게 많이 올라왔습니다만은 안 올라간 것도 꽤 많이 있고요. 네. 앞으로 올라갈 것도 꽤 많이 있습니다. 어제 제가 무료 방송을 통해서도 몇 개 기업들 말씀드렸는데 오늘의 두 종목도 한번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매니저님이 어떤 종목을 준비해 주셨을지 첫 번째 트렌드 핵심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HBM 승자가 싹쓸이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이 경쟁에서 소외되면 정말 시장에서 계속 외면을 받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직까지는 이제 뭐 싹쓸이 한 건 아닌데 네. 우리가 이제 1980년도 이후에 이 메모리 시장을 보게 되면은 그 당시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제 치킨 게임에 동참하게 되면서 네. 되게 힘들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좀 그 힘든 기업들은 파산도 하기도 하고 또 좀 철수하면서 뭐 인텔 같은 경우 철수했고 이 도시바 같은 경우도 파산되면서 결국 살아남은 그 삼성과 하이닉스 살아남은 거거든요. 네. 거의 마이크론까지 남은 거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경쟁이 지금 HBM에서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HBM 같은 경우도 승자가 싹쓸이는 그런 시장이 될 거기 때문에 지금 하이닉스도 1등을 유지하기 위해서 진짜 뭐 사활을 걸고 있는 거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굉장히 이제 좀 집중적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렇게 가고 있는 건데 그 어떤 그 결과물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2분기가 변곡점 될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삼성, 하이닉스, 마이크론도 지금 차세대 HBM을 이제 2분기 양산 계획을 내놓고 있거든요. 그럼 거기서 이제 누가 가져갈 것이냐? 현재 아직도 하이닉스는 지금 이제 그 엔비디아 공급하기로 한 거고 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테스트 못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이긴 보이는데 어쨌든 삼성전자도 굉장히 좀 열심히 이제 반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따라갈 수도 있겠다라는 건데 어쨌든 2분기 안에 결정이 날 거기 때문에 네. 현재로서는 그 하이닉스가 유리하다라는 거고 하이닉스가 이제 패키징에 이번 연도에만 1.3조 원 투입한다는 이야기인데 이게 그 전사적 그 비용에서 10분의 1 정도 되는 금액이거든요. 굉장히 크게 들어가는 거고 지금 하이닉스 임원에 의하면은 이 반도체 산업이 50년 동안은 이 칩 제조나 디자인이 중심이었는데 네. 앞으로 50년은 패키징일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결국 지금의 우리가 짐축하는 반도체는 그냥 반도체가 아니라 AI 반도체고 이 AI 반도체는 사실 어떤 미세 공정화도 중요합니다만은 후공정에서 다 만들어지기 때문에 결국 후공정의 핵심인 패키징에 어떤 집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또 이 패키징 관련 그 어떤 검사 기술 중에서 글로벌 1등을 하고 있는 그 기업을 또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의 첫 번째 트렌드 핵심의 원픽 열어보겠습니다. 네. 고영 준비해 주셨는데요. 네. 반도체 3D 검사 장비 업체로 알려져 있습니다. 포인트 짚어볼게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지난달에도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네. 지금 또 포인트가 오고 있어서 말씀드리고 있고요. 3차원 검사 장비. 그러니까 이제 이 부품 실장 검사 장비에서 국내 1등이 아니라 글로벌 1등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수출이 90% 차지하고 있는 건데요. 이 부품 실장에서 글로벌 1등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요 주주 대부분이 세계적 투자 기업입니다. 그만큼 이 고용의 어떤 그 장비에 있어서는 이 주요 투자자들도 상당히 중요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꽤 큰 돈이 좀 들어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게 이제 3D 검사 장비. 그러니까 원래 반도체가 2D로 이제 패키징하던 건데 네. HBM 같은 경우도 위로 쌓는 거고 랜드 같은 경우도 뭐 이제 몇 시간 샀다 보니까는 이 3D 검사라는 것은 없던 시장이었죠. 네. 없던 시장이었던 건데 고용이 결국 2D에서 3D로 올라가게 되면서 이거를 검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어떤 그 검사를 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하면서 없던 시장을 개척한 거기 때문에 이 3D 검사 장비에서는 고용이 글로벌 1등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술력이나 어떤 시장 장악력을 친다면은 지금 고용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TSMC 코어스 검사, 이 코어스가 2.5D 패킹이거든요. 이제 한 그 인터포저 위에다가 HBM 올리고 GPU, CPU 올리는 걸 말하는 건데 지금 TSMC 같은 경우는 이제 코어스라고 하는 거고 삼성은 IQ라 부르고 있죠. 이 검사 솔루션 오더까지 확보가 됐는데 삼성도 지금 이제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코스 가장 중요한 이 2.5D 패키징에 있어서 고용에 지금 TSMC 오더까지 들어가고 있는 거고 삼성은 논의 중에 있으니까요. 이 두 개에 들어간다고 한다면 역시나 또 거의 시장을 다 장악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런 관점에서 삼성 얘기는 이제 지금 그 논의가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들이 좀 더 확정적으로 된다고 한다면은 주가는 또 폭발적으로 올라갈 것이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고용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고용은 현재 구간에서 가격 전략을 어떻게 세워볼까요? 그러니까 고용이 이제 그 작년 12월 달부터 온디바이스 관련돼서 좀 주목받아서 올라갔던 건데요. 온디바이스 관련해서는 이제 그냥 결국 온디바이스 AI 관련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장비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올라왔던 거고 실제로 이제 이 천비디아가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 천비디아도 중요한 게 TSMC가 그 어떤 생산 능력을 다 만들어줘야 되는 거고 네. 그러니까 TSMC가 오늘 아침에 기사 나온 거 보면은 대만에다가 또 이제 10개 공장을 세운다고 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이 3D 검사 장비는 계속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네. 제가 볼 때는 이제 이 23,400원대 라인을 다시 돌파할 거로 보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일단은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25,000원까지 말씀드리고요. 손절가는 19,200원으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종목 고용 알아봤고요. 가격 전략까지 자세히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럼 오늘의 두 번째 트렌드 핵심으로 바로 넘어가 볼게요. 네. 치매 치료가 시작된다. 알츠하이머 신약에 대한 이야기인가요? 네. 이 치매 치료가 이제 그 지금 FDA 승인 난 게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하나 기다리는 게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이번에 3상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알츠하이머 신약이요. 도나네맙이라니까 일라일리에서 개발한 도나네맙, 그다음에 이제 이 바이오젠의 레킨비 딱 두 가지가 있는데 네. 이 도나네맙 같은 경우는 국내 임상이 4월 달에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국내 지금 그 15개 병원에서 80명 환자를 통해 시작되는 건데 이미 FDA 승인 난 거예요. 근데 국내에 들어오기 위해서 지금 국내 3상이 들어가는 건데 네. 지금 이 도나메 같은 그 치료제의 원리가 뭐냐면은 이 알츠하이머병이 이 뇌에서 이 과발현되는 단백질 그걸 더 안 쌓이게 하면서 이제 그 어떤 치매 증상을 이제 멈추게 하는 건데 네. 이걸 쓰려고 하면은 계속해서 그 단백질을 측정할 수 있는 그 진단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도나맵이 이 임상에 들어갔을 때는 이 진단제가 같이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진단제를 만드는 기업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거를 이제 CMO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또 주목받고 있는 거고 이 도나맵 말고 지금 그 레켄비 같은 경우는 이미 미국에서 승인 나가지고요. 일본 쪽에서도 이제 승인 기다리고 있는 거고 지금 유럽 쪽으로 승인 들어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치매 치료제 이제 그 투탑이 이 도나네맙하고 레켄비인데 하나는 승인 났고 하나는 또 국내 임상 들어가기 때문에 네. 이번 연도가 제가 이제 처음에 알테오젠 같은 경우 SC 말씀을 드렸고 저 레오켄바이오 같은 경우는 ADC 말씀드렸잖아요. 치매 치료제가 이제 이번 연도는 주목받을 것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 이 치매 치료와 관련된 이 두 개의 이제 치매 치료 신약은 무조건 진단 과정에 들어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이 진단에 이제 쓰이는 그 또 진단제를 공급하는 그 기업을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의 두 번째 종목도 바로 열어볼게요. 퓨처캠 준비해 주셨는데요. 네. 어떤 연관성이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 도나맵이 일라일리에서 개발해서 공급하는 건데 그 일라일리하고 이 진단 공급제 계약을 독점으로 한 게 바로 퓨처캠입니다. 그래서 진단제가 이제 이 아미비드인데 이거를 일라일리하고 독점 공급 계약을 했기 때문에 4월 달에 이제 임상이 들어가잖아요. 네. 그럼 그 임상을 들어가더라도 거기에 진단제가 같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시생산이 시작됐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지금 미국에서는 FDA 승인 났기 때문에 이제 생산에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이 CMO 공급까지 같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바이오라 치매 진단제 시장이 열렸기 때문에 네. 그에 대한 진단제도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지금 FDA 승인 시점, 그러니까 그 미국 FDA 승인 시점을 4분기 보는 거기 때문에 4분기부터는 이제 CMO 갈 수밖에 없는 거고 실제 레켄비는 지금 지난 6월달에 이제 국내에서 허가를 마쳤거든요. 네. 그래서 지난 6월달 허가를 마쳤기 때문에 그 허가 신청을 마친 겁니다. 그럼 보통 6개월에서 한 10개월 정도 걸리는 건데 네. 지금
작년 6월 달에 했으니까 9개월 됐단 말이죠. 조만간 좀 어떤 승인에 대한 어떤 내용이 나올 것 같고 중국 승인은 지난 1월 달에 완료가 됐고 현재 유럽 포함해서 지금 20개 국가에서 또 승인 대기 중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레켄비도 그렇고 이 도나네막 같은 경우도 그렇고 다 진단제가 필요한 거예요. 네. 그만큼 진단제를 공급하는 기업이 이 치매 치료제가 이제 또 실질적으로 전 세계 팔릴 때는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퓨처캠 보도록 하면서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퓨처캠은 현재 구간에서는 또 목표가랑 손절가를 어느 정도로 잡아야 할까요? 사실 이제 그 퓨처캠이요. 네. 차트 보시면 아직까지 이제 충분한 좀 바닥에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여기서 이제 좀 꿈틀꿈틀하고 있는 건데 지금 이 관련 종목 중에 또 하나가 이번 4월 달에 있을 또 AACR에서 치매 치료제에 대한 어떤 내용을 좀 발표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또 진단제가 또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런 관점에서 지금의 자리는 굉장히 좀 싸게 살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목표가는 일단은 13,000원까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 손절가는 8,500원 대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두 번째 종목 퓨처캠까지 알아봤고요. 매니저님의 더 자세한 투자 인사이트 얻을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예, 지금 천비디아가 이제 좀 얼마 안 남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오늘 레오캠바이오 올라가는 거 보면은 다음 주에 바이오가 또 올라갈 것 같습니다. 제가 알테오젠, 레오캠바이오, 에이실 다 말씀드렸던 건데 제2의 알테오젠 또 분석해 드릴 거고 반도체 관련해서도 지금 천비디아 관련 종목들 쭉 정리해 드릴 거니까요. 다음 주 급등할 종목 준비하실 분들은 오늘 4시에 무료 방송할 거고 유튜브에서 최현덕 검색하시고 유튜브에서 실시간 방송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3인 3색 작전 타임 최현덕의 트렌드 핵심 원픽 시간이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